잘 들리지? 그래. 잠깐만, 쌤이 잘 안 들리네. 자, 그래서 바로 해볼 텐데, 이거 저번에 오래돼가지고, 오래됐나? 저번에 쌤이, 오늘 내용이, 오늘 어디 갔냐? 쌤이 오늘 그 주로 말할 내용은 크게 많이 없어서, 저번에 우리 어법 할 때 그냥 넘어갔던, 어물쩍 넘어갔던, 이게 안 하고 넘어갔던, 요걸 얘기를 할 거야. 준동사에 대해서. 잠깐만. 이거 말고 또 있었나?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준동사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을 거고 이거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할 부분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마칠게. 자, 준동사란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동사처럼 쓰이지 않고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형태. 절대 동사가 아니야. 얘는 준동사라는 것은 영어로 이렇게 쓰네. verbal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동사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어떤 문장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요소가, 하여튼 동사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동사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이 동사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나, 어쨌든 이 동사, 우리가 동사라고 알고 있는 것이 사용이 되는 거야. 그런데 동사는 아니라는 거지. 그게 바로 준동사야. 그래서 너희들이 많이 봐왔던 거야. 정말 많이 봐왔던 거고, 하나씩 보면, 동명사, 알지? 동사, 너희들이 알고 있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동명사가 되잖아. 그럼 얘는 절대로 그냥 동사로서는 쓰이지 않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테지만, 명사처럼 그냥 명사로 쓰이지. 그리고, 이게 잠깐만, 이게 형용사처럼도 쓰이는데. 뭐, 명사 역할을 하지만, 얘가 이제 보어로서의 명사 역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니까. 명사 역할을 한다고 정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정사. 투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는 투부정사의 형태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투랑 붙어가지고 동사가 딱 들어갈 때는 엄밀히 얘는 전체 문장 구조에서 얘를 동사로 취급은 하지 않지. 쌤이 많이 말을 했듯이 이렇게 투가 동사로 붙여졌을 때 그냥 명사화돼서 쓰이거나 아니면 이제 형용사처럼 쓰이거나 부사처럼 쓰이거나 그렇게 쓰이지 얘가 이제 동사처럼 쓰이진 않잖아. 동사로서는. 그래서 to랑 붙어버리면 마치 여기 동사 원형이 그대로 쓰이긴 하나 얘가 동사로서의 어떤 효력은 상실을 한다. 라는 것을 잘 알아둬야 너희들이 문장 구조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지. 혹시 잘 안 된다면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된다면 굳이 쌤이 이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었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기본기에 약간의 구멍이 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문장 구조가 너희들이 확실하게 파악이 돼야 우리 같은 이제 영어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문장 구조를 잘 파악을 해야 이게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쌤이 계속해서 이제 문장 구조 파악에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맥락 중에 하나야. 그리고 또 이제 분사는 대부분 동사에 ed가 붙으면 얘가 과거형도 되지만 얘가 과거 분사로서 쓰이는 경우도 많잖아. 물론 ed가 안 붙고 그 과거 분사를 따로 외워야 되는 동사들도 있지. 어쨌든 그렇게 이제 ed가 붙어가지고 쌤이 말을 많이 말을 했는데 be 플러스 분사가 되면 얘는 수동태가 되는 거고 만약 이게 없고 어딘가에 명사 앞에 붙거나 하면 형용사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동사가 들어가는데 동사로서는 쓰이지 않는 그런 경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준동사라고 불러.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왜 했냐? 아마 여기 요 몇 번 C 파트에서 D 파트지. 아이스토리 어법의 D 파트에서 동사의 시제를 배우고 있었지 우리. 요 부분 이제 준동사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요거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서 그래서 쌤이 이제 준동사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본 거야. 이것이랑 연관지어서 자이스토리 어법 D 파트에 이게 나오는구나. 준동사라는 이 개념이 나오는구나. 그거랑 연관지어서 알아봐야겠다. 라고 해서 너희들도 알아뒀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아마 이제 거의 다 아는 내용이고, 한번 그래도 정리를 해볼까? 자, swimming is fun. 이런 거 다 알지? 수영하는 것이라고 명사화 시키지. I enjoy reading. 가볍게 들어. 아는 것들이 많으니까. 나는 독서하는 것을 즐긴다. enjoy에 대한 어떤 목적어로서, 그지? 독서하는 행위를 명사화 시킨 거지. Her hobby is painting. 이거는 보호로서 그녀의 취미가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거지. 그렇게 이제 명사화 시켜주고, 물론, 어떤 경우는 동사에 ing가 붙어가지고 형용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이거는 항상 그렇게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말 특수한 경우에 동사에 ing가 붙어서 형용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냥 외워야 되는 거고.
특수하게. 일반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말은 안 하고 있어. 보면은, 여기 보면, 명사, 1번 동명사, 명사 역할을 한다고 돼 있지만, 어떤 경우, 정말 특수한 경우에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지. 그러나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 여기 적어 놓진 않았던 거야. 네. 됐어. 그리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 이거 뭐야? 미적아 지금. 아, 그렇지. 어떤 것들은 이런 거, 뭐,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enjoy, mind. 이런 되게 많지. 얘네들은 절대로 아까 말했듯이 투부정사도 to 플러스 동사 원형 나왔을 때 이게 또 이게 동사를 명사화 시켜 주는 거거든. 그 방법 중 하나인데, 그러면 어쨌든 얘가 명사화 되니까 어떤 동사 뒤에 나와서 목적어로서 항상 쓰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enjoy, avoid, mind 요런 애들은 뒤에 to 부정사가 나와주면 안 돼. 이건 이제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야. 좀 어렵지. 이 I enjoy to read. 물론 이제 이게 그 영어를 많이 접해본 사람들은 이게 어색하다는 걸 알아.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이야. enjoy 뒤에 to 부정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야. enjoy 뒤에는 항상 동명사가 나와줘야지 자연스럽거든. 그래서 요런 특수한 동사들은 뒤에 어떤 동사에 대해서 그거를 명사화 시켜서 그걸 목적으로 만들고 싶을 때 to 부정사를 쓰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은 ing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 얘는 근데 뭐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 많이 나오는 것들에서 많이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고 아마 얘로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 싶긴 해. 잘 모르겠지만 이걸 문법 문제에서 이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이건 쌤이 많은 100%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계속 그 독해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듣기 같은 거 할 때 이 동사 뒤에는 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 목적어가 동사로서 표현이 되고 싶을 때 동사를 명사화해서 표현되고 싶을 때 지금 그런 경우인데 얘는 항상 뒤에 투부정사가 안 나오고 항상 ing만 나오네. 그런 것들을 이제 눈여겨서 볼 수 있겠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거야. 쌤이 이걸 외운 건 아니거든? 쌤도 이 뒤에는 항상 ing가 와야 된다, 막 그렇게 막 의식적으로 외우진 않았어. 보다 보니까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얘들은 자연스럽게 알아질 때까지 좀 반복을 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부정사, 그리고 to 부정사, 하나씩 볼까? 뭐 다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to study hard.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뭐 너희들 알잖아 이거 이렇게 투부정사가 앞으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명사화가 되는데 얘가 좀 너무 길어진다 했을 때 가주어 it을 쓰는 경우 많이 알고 있지. it and to study hard 하는 게 사실 자연스럽지. 이건 많이 네. 이제 많이 쌤이랑 많이 다뤄봤던 거라서 알고 있을 거야. 그러나 이렇게 나와도 돼. 앞으로 나와줘도 돼. to 어쨌든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얘는 명사화가 되니까 나는 얘는 원한다.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to travel 여행하는 것이 돼가지고 그래서 난 여행하는 것을 원한다 라는 표현인 거야. 아마 이 I want to travel은 굉장히 너희들이 시켜봐도 만약에 나는 여행을 가고 싶다를 영어로 만들어 봐라 했을 때 너희들도 분명히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을 거거든. 그러나 이거를 want가 동사고 근데 이 뒤에 목적어로서 to travel이 to 부정사로서 이 명사화 돼가지고 온 거구나. 그거를 구조화해서 파악하고 있는 애들은 드물 것 같긴 해. 그래서 이런 구조화가 이루어진 그런 형태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목적어로서 나온 거지. 요거는 주어로서 온 거고, is 뒤에 뭔가 나온 거니까, 당연히 보어로서 사용된 거겠지. 나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 하고 된다에 대해서 명사화 시켰지. 그래서 얘도 일종의 투부정사로서 어떤 명사화 시킨 거지. 다 명사화 시킨 거야. 그 다음에, I have a lot to do. 어, work인데 일인데 할 일이 많다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또 이제 to를 쓴 거지. 하는 것은 엄밀히 동사인데 그런데 이 work에 대해서 앞에 나온 이 명사에 대해서 꾸며주기 위해서 투부정사를 썼어. 그렇다면 이 명사를 어쨌든 꾸며주는 거고 그래서 형용사로 쓰인 거지. 그래서 어떤 명사 뒤에 이 명사 자체를 꾸며주기 위해서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도 있구나. 아마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야, 너희들이. She is looking for a house to live in. 그러면 이 하우스에 대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이라고 표현이 되면서 이 하우스를 꾸며주게 되지, 그지? 네. 그지?
다 알 것 같긴 한데 한번 정리를 해봐. 아,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구나, 이 경우는.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이라면 당연히 뭔가 동사를 꾸며주겠지. 사실 동사 수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동사를 꾸며준다.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 동사를 수행하는 목적, 그 동사의 결과, 그 동사의 이유, 그 동사의 원인, 이런 것들이 다 올 수 있는 거지. 그럼 볼까? She studies to pass 하면은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to pass 이 공부했다. 공부한다네, 한다. 공부한다. 라는 동사를 꾸며주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 시험에 패스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굉장히 용법이 많어. 그래서 굉장히 이제 똑같은 투부정사인데 그 해석이 서로 다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그래서 아마 투부정사를 너희들이 독해할 때 굉장히 많이 볼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이 투 부정사를 내가 잘 해결을 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놀랄 수도 있어. 내가 이 투 부정사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네?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깊이 파보면 놀랄 수도 있어. 내가 잘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보길 바래. 앞으로 독해를 할 때. 어쨌든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면 얘는 뭐 거의 100% 얘는 to 부정사거든. 그런 경우에 내가 얘를 잘 처리해서 해석이 되고 있나? 그걸 잘 점검을 해봐. 그리고 이 to 부정사 아까 봤듯이 얘는 정말 용법이 너무 다양해. 명사로서 쓸 수도 있고, 명사, 형용사, 부사 다 쓸 수 있잖아. 동사 제외하고. 당연히 제외되겠지. 이 동사로서 쓰지 않기 위해서 to를 붙인 거니까. 그러니까 뭐 다 되니까 이거를 너희들이 이 상황에 따라 이 to 부정사가 잘 해석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 자, 그 다음에 I was surprised to hear. 나는 놀랐다. To hear the news.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결과적으로 놀랐다. 듣고는 놀랐다. 그지? 굉장히 많은 형태로 해석이 되지.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잘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 너희들이 한번 쌤이 한번 투 부정사에 대해서 너희들이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좀 시간이 되면 요새 너무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를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들고 있지만 안정이 되고 하면 이게 투 부정사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 그래서 한번 약속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조심스럽게 한번 이제 제안을 해볼게. 그 다음에 자, 봐봐. 요거 잘 봐봐. 부정사는 동작의 목적이나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느낌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목적이나 미래지향적인 거야.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이야기하기보다 목적이란 것도 사실 좀 미래지향적이잖아.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투 부정사는 뭔가 조금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있다.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지. 너희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쌤이 아까 이제 분사에 대해 얘기할 때 과거 분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지만 미안하지만 현재 분사도 있지. ing가 붙어가지고 우리 ing가 붙었을 때 동사에 이 얘기를 아까 안 했네. 동사 플러스 ing 됐을 때 얘를 명사화시키기 위해서 뭐냐 ing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미안하다. 이거 아까 쌤이 조금 설명을 잘못한 것 같다. ing가 붙으면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되네. 그지? 왜 그렇게 네. 설명했는지 모르겠어. 미안해. 그렇지, 그치.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 대부분이 ing 붙이면 형용사로 쓰이지. 그러네. 일반적으로 ing를 붙어가지고 명사로서 쓸 경우도 있고,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그 형용사로서 쓸 수가 있어. 미안해. 분사의 의미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ing가 붙으면 현재 분사가 되는 거고 ed가 붙으면 이제 과거 분사가 되는 건데 물론 이제 ed가 붙는 경우도 있고 뭐랄까 이 과거 분사를 만들기 위해서 ed를 안 붙이고 과거 분사형이 따로 있는 동사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무조건 ed는 아닐 수도 있다, 아니는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ed겠지.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 잠깐만 이제 해보려고. 아까 얘들아 잠깐만 미안해. 코드 링크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빠랑 같이 다시 하자. 이거는 나중에 코드 링크로 해야 돼. 지금 그냥 하면 안 돼. 알겠지? 자, 계속 얘기를 해볼게. 아까 처음에 동명사 얘기할 때 특수한 경우에만 동사에 ing 붙었을 때 형용사가 된다. 그 말은 정신이 나갔나 봐.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아마 받아들일 거야.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 달리고 있는 소년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달리고 있는 소년. 그리고 I saw a cat sleeping. 사실 여기는 이렇게 데리즈가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쉬워. 그지? 캣에 네. 대해서 뭔가 사실은 관계되면서 생략됐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냥 앞으로는 그냥 어떤 그 명사가 오고 그 명사가 온 다음에 바로 ing가 붙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그냥 요게 마치 명사를 그냥 꾸며주기 위한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는 거구나. 근데 왜 뒤에 붙였냐? 왜냐면 이제 이 미사여구가 더 달려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자고 있는지를 이 뭐랄까 부사구를 붙여줘가지고 이게 긴 이 전체가
캣에 대한 어떤 형용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뭔가 앞에 이 전체가 오긴 그렇잖아. 그래서 뒤에 달아 놓은 거지. 얘는 러닝 뒤에 뭔가 미사여가 붙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이 앞에 붙여가지고 마치 형용사가 붙은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여준 거고, 원래 형용사는 원래 그 명사 앞에 오는 게 정상이잖아. 그러나 이 경우는 동사에다가 이 동사를 꾸며주기 위한 어디서 자고 있나, 그런 이제 부사까지 이게 부사절이라고 해야 되나, 붙어가지고 이 전체가 어찌 보면 캣을 꾸며주기 때문에 뒤에 붙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지. 그리고 얘는 그래서 that is가 생략된 거라고 볼 수 있지. 어쨌든 그래서 이 경우도 얘가 캣을 꾸며주기 위한 형용사로서 쓰인 그런 준동사다. 슬립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 수식절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우리 긴 문장을 해석할 때. 그런 힌트가 되는 거지. 아, 명사가 왔어. 근데 갑자기 또 ing 동명사가 붙었어. 그럼 뭔가 수식이 시작되는구나. 분명히 또 얘가 앞에 안 붙은 거 보면 이 슬리핑, 만약에 슬리핑이라면 얘를 꾸며주기 위한 뭔가 미사유가 붙어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잘라낼 수 있겠지. 네. 그 다음에 과거분사. 얘도 형용사로서 쓰일 수 있다 말했고, 그리고 이 얘기도 했던 것 같아. 뭔가 수동적인, 또 완료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 항상 이제 have하고 pp가 붙었을 때 뭔가 이제 완료의 의미가 있잖아. 이미 되었다. 된 상태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가 형용사화 되더라도 그게 그대로 가서 어떤 수동적인 의미 혹은 완료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broken window. 엄마, 저 이거 클래스 해야 돼요. 미안해 얘들아. 곧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잠깐만.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저 윈도우 창문은 스스로 깰 수가 없잖아. 깨어진 거지, 그지? 수동의 의미가 들어간 어떤 형용사가 된 거지. 그래서 깨어진 창문.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봐봐. 그래서 ed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break의 과거 분사형은 breaked가 아니지. broken이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아빠 끝나고 해달라고 그래. 예배드리기 삼촌하고 해달라고. 나중에 하자, 같이 아까. 같이 해야 돼, 이거. 예배드려. 자, 요것도 쉽 하면은 그녀는 중고사를 사용된 칼을 샀다. 아, 너무 쉽지? 됐어. 그리고 그래서 이게 다 준동사다. 절대로 얘들은 동사가 아니다. 그래서 근데 절대로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문장 구조를 파악할 때 이렇게 준동사를 너희들이 딱 파악할 수 있으면 얘는 이 문장을 이루는 핵심 동사가 아니구나 라고 이제 동사가 아닌 것으로서 걸러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치? 여러 가지 용도로서 너희들이 문장 구조를 해석하고 또 수식절을 파악하고 뭐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어. 그래서 한번 해본 네. 거야. 넘어갈게. 이것도 얘기를 해볼까?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볼게. 이거는 그래서 이 문제에서 so professor 이거 보는 순간 professor에 대해서 꾸며주는 문장이 시작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꾸며주고 있는지를 잘 봐야겠지. 그래서 이 후가 이제 뭔가 후로 시작되는 하나의 또 다른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 프로페스를 꾸며주기 위한. 그러면 너희들은 이 후를 그냥 주어라고 생각을 하고 메이드가 이제 동사인 거지.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완벽한 문장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이 문장이 끝나는 지점을 파악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주어 동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전치사 같은 걸로 꾸며주는 또 그런 어떤 전치사 절 같은 게 들어가 있겠지. 어쨌든 그래서 문장 끝을 파악했다고 치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겠지만 이 얘기는 안 할게. 요까지가 수식절이다라는 걸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볼게. 그 다음에 얘가 나왔어. 그럼 이까지는 프로페서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를 무시하고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볼 때는 어차피 얘는 수식절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확실히 주어. 그 다음에 이 문법적인 구조가 잘 돼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주어가 나왔다면 당연히 이제 동사가 나와야지. 그지? 물론 이제 주어가 나온 다음에 뭔가 갑자기 전치사 구가 시작될 수는 있어. 뭐 하여튼 뭐 갑자기 얘가 생각나지 않지만, 전치사 갑자기 시작돼서 동사를 꾸며주기 위한 어떤 부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얘는 그런 경우도 아니잖아. 그지? 얘는 어쨌든 동사가 와야 될 자리에 갑자기 이제 준동사가 온 거잖아. 동명사라는 것이. 이건 아예 그래 틀린 거야. 바로 이제 파악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를 풀 때 있어서 5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려면 일단은 이 who made 확실히 그 관계대명사로서 얘를 꾸며주는 게 문장이 시작이 되네.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지. 여기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은데 여긴 안 할게 어쨌든. 요게 지금 오늘의 핵심은 아니니까 넘어갈게. 넘어가서 자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아마 쌤이 어제 예습을 하라고 했을 때 예습을 잘 했을지는 모르겠어. 근데 요 얘기만 하고 만약에 이제 D1, D2를 공부를 어제 안 했더라도 일단은
빨리 적어 뭐 할 거냐면 D 3번, 4번, 5번까지 해볼까? 6번 좀 어려워. 6번이 별이 하나인데 쌤이 보기에는 얘가 가장 어려워 보였거든. 왜 어려웠냐면 D 3, 4, 5는 그냥 몇 문장 딱 몇 문장만 보면 딱 답이 나왔어. D 6번은 그 몇 문장만 봐가지고 조금 애매해. 그래가지고 얘는 많은 문장을 봐야지 답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게 별이 하나라는 게 조금 의아스럽긴 한데 너희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잘 D 3, 4, 5, 6을 한번 풀어보는데 자,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잠깐만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줄을 더 쳐줘야겠다. 잠깐만 줄을 더 쳐줘야 돼. 더 쳐줘야 되나? 안 쳐도 되나?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자, 노란 줄 가장 센 노란 줄 있지. 노란 줄부터 봐. 부터 해석. 그 다음에 초록 줄 해석. 그 다음에 주황줄 해석. 주황줄이 없는 문제도 있어. 요 정도만 해석을 하고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쌤 생각에. 이 순서대로 한번 만약에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단어를 찾아봐도 되고 답지를 봐도 돼. 일단 그 다른 거 보지 말고 노란 줄부터 먼저 해석해보고 각 문제에서 예를 들어 3번을 푼다. D3을 푼다. 그러면 쌤이 이제 노란 줄부터 해석을 하라 그랬으니까 노란 줄을 해석했어. 잘 안 된다. 그럼 단어도 찾아봐. 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뭐 번역기도 돌려봐.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봐. 그리고 먼저 그 다음에 한번 답을 찾아봐.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나? 잘 안 된다면 줄도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또 답을 찾아봐.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야.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알겠지? 그래서 이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하지 않아도 이 답을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너희들이 한번 해보라는 거야. 어떤 이제 문제를 푸는 요령을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쌤이. 알겠지? 그런 식으로 해봐. 잠깐, 너희들 문제집 있으니까 쌤이 지금 답이 다 안 나오더라도 지금 이렇게 위쪽으로 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답지가 다 안 나오긴 하거든. 근데 요거 어차피 너희들 문제집 있으니까 초록색이 어딘지를 알 거 아니야, 그지? 문제집을 보면 네. 보고 해보고 있어봐. 그리고 참고 삼아 6번은 많이 이 세 줄 가지고는 세 문장 가지고는 답 찾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6번은 일단은 6번은 생략을 하고 3, 4, 5번만 일단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지? 잠깐만. 떡볶이 먹어보세요. 빨리 안 나와. 네. 예배 드리고 올게. 네. 얘들아, 너 많이 늦었지, 쌤이? 빨리 마무리 지을게. 우리 가족이 지금 정말 대소사가 많아서 의논할 것도 많고 해서 또 예배가 길어졌어. 양해 부탁하고. 오늘은 보자. 이거를 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아마 다 풀어보고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할게. 그리고 뭐 한 문제라도 같이 해볼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빨리 끝낼게. 네. 미안해. 일단은 이 파트가 뭐냐면 밑줄 친 부분의 의미 찾기라고 해서 우리 모의고사 수능에서 21번 문제로 나오는 문제고 쌤 생각에는 물론 20번 문제도 좀 가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21번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또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모르겠어. 쌤 생각은 그런데 그렇지만 얘도 보니까 대부분 어쨌든 이 밑줄 친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순서를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자이 스토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얼마 안 되거든. 얘기를 해보면 뭘 볼까? 여기서 이렇게 돼 있지. 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첫 문장, 이 지문의 첫 문장, 그리고 밑줄 친 부분, 이 포함된 문장, 이 두 개를 먼저 읽어라. 그리고 글의 내용을 예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정말 굉장히 공감을 해.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인 것 같아. 그리고 굳이 이 두 개 중에 이제 우선순위를 고르자면 일단은 밑줄 친 부분이 포함된 문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쌤이 아까 문제를 풀 때 그걸 먼저 풀어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정리를 여기다가 얘기를 할까? 자, 이거를 그래서 먼저 밑줄 친 부분이 너무 큰가? 안 보이겠는데 그냥 살짝 포함된 문장을 읽어라. 먼저 읽어라. 그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읽기. 그런데 아마 이 문장이 어떤 문제는 굉장히 짧을 경우가 있을 거야. 아니면 그냥 밑줄 친 부분 딱 그것만 이제 한 문장인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너무 짧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좀 앞문장까지 같이 읽어주면 만약에 짧다. 너무 그 문장이 짧아. 밑줄 친 부분에 그 문장이 너무 짧아. 그래서 그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문장도 같이 한번 읽어줘라. 같이 읽자. 물론 이제 이 문제에 따라서 약간씩 너희들 유도리 있게 전략을 바꿔야 될 수 있어. 근데 대부분 이렇게 풀리면 일단은 그 처음 접근하기 굉장히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니까 너희들에게 맞게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너희들에게 막 유도리 있게 문제를 풀면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변형을 시키면서 너희들만의 노하우를 가지길 바래. 그러니까 쌤이 많이 얘기를 하지만 모의고사가 여러 유형의 문제가 있잖아. 그럼 너희들 또 다행스럽게도 그 유형의 문제들이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번호가 딱 그 21번이면 얘가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가 너희들이 다 예측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 지금 21번 같은 모의고사 21번 같은 밑줄 친 부분의 의미 찾기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런 순서로 풀어봤더니 가장 빨리 답이 찾아지고 가장 빨리 풀리더라.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 있으면 그 각각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바로바로 나오겠지. 그런 순서가 풀어가는 순서. 그러면 확실히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야. 이것은 물론 문제를 빨리 찾고 효율적으로 찾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지? 그걸 위해서 조금 훈련을 하기 위해서 쌤이 이 독해 파트 할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큰 가이드, 세세한 가이드까지 주기는 힘들지 몰라도 큰 가이드 이 정도 주면 너희들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가이드를 주고 있는 거니까 그걸 참조 삼아서 어디까지나 참고야. 너희들이 스스로 그래서 잘 체득을 하고 너희들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쌓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해가지고 모든 유형에 대해서 그런 풀어가는 어떤 딱 그 알고리즘이라 좀 그런 거 하여튼 알고리즘이 딱 잡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 쌤이 이제 이 독해 수업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계속 할 거야, 쌤이. 그러면 너희들이 좀 세뇌가 되겠지. 이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왜냐면 우리 독해 실력이 쌤도 그렇고 빠르고 막 정말 정확하고 그렇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효율성이 중요하고 하여튼 그래서 자, 1번 이거지. 밑줄 친 부분이 포함된 문장을 먼저 읽는데 너무 짧다. 그럼 앞문장도 한번 같이 읽어보자.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첫 문장. 그러면 1번에서 어떤 경우는 쌤이 1번, 요거, 밑줄 친 부분이 포함된 문장을 먼저 읽고 나서 바로 답이 찾아진 경우도 있었어. 물론 점점 그 21번, 22번 이렇게 갈수록 바로 찾아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래도 찾아진 경우가 간혹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읽어보는 게 좋겠지. 읽고 나면은 이제 이 밑줄 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비유적인 표현이 있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찾아야 될 거는 그 비유적인 표현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를 찾는 게 이런 유형의 문제의 그 관건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유를 하고 있네? 그럼 먼저 딱 인식이 된 다음에 그럼 이 비유가 뭐지? 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해내 가야 되잖아. 보석을 캐듯이. 그래서 비유랑 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그 뭐랄까 문장을 찾아내는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띄우고 싶은데 안 띄워지네. 1번은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어떤 비유를 들고 있는지를 보는 거야. 파악하는 거지. 근데 어떤 쌤이 이제 어떤 경우는 그 문장 내에서 이미 그 단서가 다 나오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지. 그렇고 만약에 이제 단서가 안 나왔어. 그리고 단서가 나오긴 했는데 애매해. 확신이 서지 않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슨 문장을 먼저 볼 거냐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당연히 첫 문장을 보는 게 가장 좋아. 첫 문장을 보자. 읽자. 그러면 첫 문장 속에서는 이 글이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일단은 소재는 나오게 돼 있지. 무조건. 그러면 소재가 나와. 소재가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중요한 정보들이 나오고, 그런 거지. 그러면 이 부가적인 정보, 요것만 알아도 1번에서 내가 약간 예상했던 그 답이 있다면, 첫 문장을 읽었을 때 확신이 되는 경우도 많아. 그리고 또 안 됐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이거는 너희들이 이제 노하우에 따라 달린 것 같아. 근데 쌤은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의 구조가 글이 이렇게 있어. 그 밑줄 친 문장이 대부분은 뒤에 나와. 물론 중간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 만약에 뒤에 나왔다고 치자. 그 밑줄이 있고 그러면은 밑줄 친 그 부분이 포함된 문장을 먼저 읽겠지. 이렇게 읽고. 그 다음, 잘 모르겠어. 아니, 그러면은 첫 문장을 읽었겠지. 읽었어. 그러면은 이제 요거로부터 요거 더 앞을 읽든지 아니면 첫 문장에서 더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살을 붙여 나가다 보면 답이 점점점 좁혀지는 경우가 많아. 너희들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선택, 이 밑줄 친 부분이 있는 문장 지금 읽었고 그리고 첫 문장을 읽었어. 그 다음에 무슨 문장을 먼저 읽을지에 대한 선택은 아마도 또 이걸 보고 첫 문장에서 나온 내용과 여기서 요 A와 B를 읽었다면 대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경우가 있어.
B를 읽었는데 B 속에 앞쪽에 단서가 있을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 그러면 더 앞문장을 읽으면 되겠지. 아니면은 이거 앞문장 읽어서 안 나올 것 같다 싶으면 아예 첫 문장부터 그걸 첫 문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이제 추가하는 식으로 가던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 이 첫 문장에 대해서 첫 문장 그 뒤에 거부터 순차적으로 읽어가는 게 가장 좋긴 하는 것 같아. 이거는 너희들이 유도리 있게 여기서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유도리 있게 선택을 해서 이 살을 붙여 나가듯이 이렇게 읽어 나가면 빨리 찾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 물론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쌤이 이거는 너희들이 하다 보면 아마 너희들이 이제 노하우가 나름대로 쌓이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처음에 문장을 읽을 때 요 순서는 아마 거의 변함이 없지 않을까 싶어.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이 두 개가 가장 높으니까. 그래서 3번은 어떻게 적을까? 요거를 A라 그러고, 요거는 첫 문장을 B라 그러면, A나 B, 가장 가까운 문장부터 읽어가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적어 네, 놓을게. 이거는 그 판단, B 중에 어떤 가까운 문장을 읽을 것인가라는 판단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네, 읽다 보면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그럼 쌤은 이렇게 했어, 쌤은 일단은 저기 첫 문장이 가까운 B진에 가까운 문장부터 읽어갔어. 읽으면 대부분이 찾아졌어. 그러면 전혀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모든 문장을 다 해석을 하지 않아도 찾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고, 그리고 물론 이게 잘 되려면 독해 실력이 기반이 돼 있어야겠죠. 이게 잘 되려면 독해가 잘 돼야지 가능한 얘기인데, 물론 독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물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1번, 밑줄 친 부분이 포함된 문장을 먼저 읽었어. 해석이 잘 안 된단 말이지. 안 되면, 물론 안 돼도 어느 정도 여기 들어있는 단어, 뭐, 뉘앙스, 동사, 이런 걸 통해서 약간의 두리뭉실한 어떤 개념이 생겨 있을 거야. 그러면 첫 문장을 읽으면서 조금 더 그게 구체화되고 약간이라도 구체화될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문장들을 읽어 나가면서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답이 찾아지게 되는 경우가 또 있을 거야. 그래서 아마 너희들은 이상적인 요놈과 덜 이상적인 요놈의 어떤 중간쯤에 다 있겠지. 요거를 점점 요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독해가 잘 돼야지 일단. 그래서 독해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독해를 완벽하게 할 수 없으니까.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래도 이 순서를 지키면서 이 내가 생각한 개념에 살을 붙여 나가고 구체화시키면서 점점 답에 접근하는 연습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그냥 막 풀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어봐.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지금은 21번, 모의고사 21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풀 때는 이런 순서로 풀어봐야겠다 라는 게 정립이 되면 항상 그런 순서로 풀어가면서 또 풀다 보면 이제 너희들만의 노하우가 생길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정립되는 대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면서. 그럼 분명히 너희들이 이런 게 없는 상태로 그냥 풀 때보다는 확실히 발전이 돼 있을 거야. 답을 맞추는 확률이 높아져 갈 거야. 알겠지? 공부는 네,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야 돼. 주구장창 진짜 앉아있고 그냥 문제 많이 푼다고 해서 좋은 건 절대 아닌 것 같아. 알겠지? 우리 시간이 부족하니까 또 계속 얘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라는 것을 계속 얘기할 테니까 너희들 잊지 말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독해 연습 정말 중요하지. 독해 연습. 한 몇 지문을 선택을 해서 몇 지문을 잘 선택을 한 다음에 깊이 있게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무조건 해 나가야 돼. 두 번째는 이런 실전 연습. 아까 쌤이 말했던 그게 바로 실전 연습이지. 실전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단은 내가 이런 유형 문제를 어떤 순서로 풀 것인가 라는 것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연습도 필요해. 그러니까 실전 연습이라는 거는 그런 테스트, 즉 내가 어떤 순서로 얘를 풀 것인가,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순서적인 측면, 물론 순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너희들이 다른 것들도 있겠지.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체득하는 과정. 그러면 여러 테스트가 필요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D3, 4, 5 이런 거 주어졌을 때 나는 이제 D3번부터 5번, 6번까지는 이 순서대로 한번 풀어볼 거야. 다른 문제들은 뭐 다른 순서로 풀어볼 거야. 그렇게 테스트를 해봐.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적합한 걸 찾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너희들이 적합한 어떤 문제 풀이 방법이, 노하우가 만들어질 거야. 노하우. 그러면 그 노하우를 사용을 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야. 진짜 실전처럼. 그러면서 점점점 문제를 풀어가는 그 속도를 증가를 시키는 거지.
그렇게 항상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야. 그치? 네. 오늘 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도 안 해볼 수는 없. 너무 많이 지났네. 어떡하냐. 딱 한 문제만 해보고 끝낼게.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지? 이건 딱 하나만 하고 끝내자. 자, D3번. D1, 2번은 자이스토리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거 보면 될 것 같고 D3번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러니까 일단은 첫 문장이 아니지. 우리 그 밑줄 친 것이 있는 문장을 먼저 봐야 되잖아. 근데 얘는 그 밑줄 친 부분이 있는 문장이 꽤 길어. 길단 말이지. 그러면 그 길다는 것은 그만큼 주어지는 정보가 많다는 얘기고, 정보가 많아. 그러면 이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 실제로 얘만 풀어봐도 답이 나오더라고. 어느 정도 답이 구체화가 돼. 한번 해볼게, 자. 정말, 그지? 요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마침표가 안 나와. 딱 한 문장이야, 이게. 그래서 한번 해보면 빨리 해석을 해보자. 이러한 연구들이라고 할게. 이런 스터디가 연구 그런 게 많아. 연구, 학문 이런 게 많아. 우리는 공부라고 외우고 있겠지만 알지? 네. 이러한 모든 연구들은 필요했다. 쉽게 말하면 필요했다.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면 디스가 나온 거 보니까 앞에 어떤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지. 이런 모든 연구들은 그리고 뭐 여러 연구들에 대해서 얘기했나 봐. 이런 모든 연구들은 필요했다. 콤마가 갑자기 나오고 이렇게 끼어 들어갔다는 거는 어쩌면 그가 이 문장의 핵심 지금 주어랑 문법적인 설명 안 할게. 미안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가 주장하기를 이런 모든 연구들이 필요했다. 왜냐? Because architects 건축이지. 건축인데 who have aimed at who have acquired architect 건축가인가 보다. 미안해. 건축가들이다. who가 나왔으니까 사람들이겠네. 건축가들 who have acquiring manual skill 얻다에 대한 동명사니까 매뉴얼 스킬하면 손수 얻는 스킬이라는 어떤 느낌이에요. 매뉴얼이 손수 뭐 그런 뜻이거든. 매뉴얼이 메뉴가 들어가면 메뉴 이것도 너무 또 깊게 하면 안 되는데 메뉴가 들어가면 손이란 뜻이 있어. 어근으로 하여튼 그냥 뭐 약간 실질적인 스킬이라고 하자. 손수하는 스킬이니까 실질적 기술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지. 목표를 하는 그런 건축가들, without scholarship. 그런 건축가들인데, 이런 학문이 없는 거야. scholarship. 학문적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야. 학문적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러나 실질적인 스킬. 예를 들어서 뭐 건축가인데, 정말 노가다, 삽질하고 정말 그런 실질적인 기술들이 있는 그런 이제 건축가라는 얘기야. 공부는 많이 안 했어. 그런데 have never been 그런 사람들이 요까지가 아키텍트 나오고 후부터 요까지가 그 아키텍트가 어떤 아키텍트 건축가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지. 지우지 않네. 지저분해서. 그런 요까지가 그래서 얘를 수식하고 있고 그다음에 드디어 주어가 나오기 시작했어. have never been able to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able to reach a position 어떠한 그 자리에 도달해 볼 수조차 없었던 거야. 어떤 자리냐면 어떤 고난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거를 이게 잠깐만.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 고난이라고 할게. 고난. authority to correspond to their 그들의 계획에 부합하는 그런 고난이 맞겠다. 고난의 어떤 자리. 고난이 있는 그런 자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들의 어떤 건축가들이 그들만의 어떤 계획이 있을 텐데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상향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플랜은 그런 이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의 이상향에 상응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요까지만 읽어봐도 일단은 이 건축가에 대해서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공부는 안 하고 실질적인 기술만 주구장창 익힌 그런 건축가들이란 얘기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라는 뜻이야. 그지? 조금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while those who 그러면 이제 while이 나오고 이런 문장이 나왔다는 거는 요게 먼저 해석이 됐어야 되는 문장이지. 요로한 반면 요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약간 이제 요 문장 앞에 나왔던 이 문장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겠지. 추측을 해보건데 지금 학문은 없고 기술만 주구장창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와일이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기술은 전혀 없고 학문만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둘 다 가진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 어쨌든 얘랑은 달라야지. While those who have well 그러니까 미안해. those who 어떤 사람이냐면 well only upon
여기만 rarely upon이니까 어디에 의존하다거든. 오직 여기만 의존한 거야, 그지? theory, 이론과 학술적인 것, 스콜라십, 학술적인 것에만 의존한 사람들, 그지? 아까 쌤이 예측했던 대로 기술이 아니라 이제 학문에만 의지했던 사람이 나오고 있네. 그런 사람들은 were obviously, 명백하게 hunting the shadow, B-I-N-G 표현이야, 그지? were hunting, 그림자만 사냥하고 있었다. not the, 이거는 이제 뭐 실제라고 하죠.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만 헌팅에 쫓아다니고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볼게. 쫓아다니고 있었다. 썼던 반면에 요로 했다는 거지. 이제 해석이 되나? 다시 말하면 건축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론이나 학술적인 것에만 의존하고 있던 사람들은 명백히, 지금 요 문장이 중요하지. 여기 지금 밑줄 친 문장이야. 명백히 그림자만 쫓고 있었고 실체를 쫓고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벌써 근데 이 감이 오지 않아, 그지? 그러면 이 섀도우가 뭔가지? 학문이겠네. 이론이겠고, substance가 이제 실질적인 매뉴얼 스킬인 거지. 실질적인 스킬, 매뉴얼 스킬 이라는 것이 뭐 쌤이 뭐 설명을 잘 안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지, 그지? 그리고 요것만 파악이 돼도 사실 답을 고를 수가 있어, 여기서. 그지? 여기 너무나 잘 이 문장에 대비되는 어떤 내용이 잘 나와 있어. 건축가인데 기술만 있는 사람,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 공부만 하는 사람, 이렇게 대비되고 너무 잘 나와 있고,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도 충분히 그것을 대입할 수 있지. 섀도우와 서브스턴스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물론 이 독해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독해를 잘해서 내용 파악이 잘 됐다면 요거 발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면 이것은 이 문장만 해석이 잘 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그지? 해석이 잘 안 됐다. 해석이 잘 안 됐으면 그때부터는 첫 문장부터 문장을 다시 돌아가서 얘가 어떤 소재를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쭉 읽어가다 보면 또 이제 단서가 분명히 나올 거야. 그러면 그래서 단서들이 꽤 나와. 그래서 그러나 이 독해가 잘 됐다면 얘가 분명히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이다. 확실히 그 밑줄 친 부분이 있는 문장이 확실히 그 우선순위가 높은 것 같긴 해. 그리고 그 주변 문장들이 우선순위가, 만약에 바로 요거도 뒤에 4번 문제도 물론 요거만 보면 이제 어렵지만 그 너무 짧잖아. 짧아서 그 앞에 문장까지 보면 물론 어렵긴 하지만, 여기서 어렵긴 하지만 센스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답을 유추해낼 수 있는 또 그런 문장이거든. 어렵긴 해. 여기서 답을 바로 유추해내는 건 어렵지만 그래서 약간 언어적인 센스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답에 근접할 수가 있어. 요거만 봐도.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도입부를 읽으면 거의 확실하게 나오는 그런 문제거든. 그래서 어쨌든 21번 그 유형 요 문제들은 그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찾는 거고, 보니까 밑줄 친 것들이 대부분이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 비유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니까 그걸 어떻게 빨리 찾아내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방법이 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쌤이. 그럼 당연히 그 밑줄 친 부분이 있는 거를 먼저 봐야겠지. 그 주변을 먼저 보는 거야. 요거를 할 수 있으면 요 말이 그거야. 문장이 너무 짧다. 충분히 길면 그 안에 많은 단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겠지만, 그 포함된 문장이 너무 짧으면 아무래도 이제 내용이 좀 짧기 때문에 단서가 없을 수 있겠지. 그러면 앞에 문장까지도 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주변을 먼저 보라는 거야. 주변. 밑줄 친 부분이 있는 주변을 먼저 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주변을 먼저 보자. 주변. 답이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다. 만약에 그게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이제 첫 문장으로 돌아가서 쭉 보자. 그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 알겠지? 너무 길게 했지, 얘들아. 미안해. 너희들 부른 지 거의 2시간이 지났는데, 미안해. 여기까지 할게, 얘들아. 그리고 내일은 좀 빨리 불러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적분 할 거야. 알겠지? 네. 수고했어, 얘들아. 안녕. 안녕.